네, 안녕하세요. 이제 곧 설 연휴네요. 오늘 그 파이 대문도 바뀌었고, 또, 우리 그 108 공부하시는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일론 머스크가 파이코인을 인수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이제 유튜브 영상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짜집기를 참 잘했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요. 보통 그렇게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제 큰 회사에 팔기는 하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파이코인이라는 이렇게 잘 키워놓은 자식을, 데려가고 싶은 그런 기업인들은 굉장히 많겠죠. 커뮤니티도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고, 또 이 암호화폐 시대에 정말로 막노동, 정말로 개막노동과 비슷한 이 KYC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초예측, 세계 석학 8인에게 묻는 초예측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닉 보스트롬, 제럴드 다이아몬드, 유발 하라리, 이런 사람들 쭉 나오는 거 말씀드렸는데, 파이코인이 이제 처음으로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1년 넘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파이어사이드 이렇게 이제 불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어사이드 포럼 할 때도 노변 담화 이 정도로 봤는데, 그리고 지금 파이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고, 오늘 이제 모더레이터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나오고, 이런 거를 보면서 초예측에서 미래에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도 생기고, 이게 지금 가상세계에 살면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게 아니라 풍족한 사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이제 유발 하라리가 굉장히 깊게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걸 보다가 파이어사이드 포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가 파이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어떤 분이 올렸고, 제가 보니까 이제 인터뷰 안 했잖아요. 이 니콜라스 부부가 이제 팟캐스트에서 나왔던 인터넷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인터넷 내용하고, 그러니까 제목만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저분이 청떼어팡이 어찌됐건 동양 여성이잖아요. 동양 여성이고, 또 니콜라스도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포스테코글루, 토트넘에 있는 포스테코글루도 그리스 사람이지만, 그리스가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한 문화,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한다든지, 여러 장례 풍습이라든지, 인간의 원초적인 풍습이 그리스랑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시아 문화가 그리스를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갔던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이런 인류학을 공부했던 청떼어팡의 작품이다. 남자는 여자 따라가기 마련이고, 또 이제 심슨 가족에서도 어떤 코인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이제 여자 학자의 도움을 받는 그런 얘기도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이거보다 이제 이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왜 유발 하라리의 글을 읽다가 이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생각했냐면, 2024년도 고울 하면서 이제 2024년도 목표를 하면서 오픈 메인넷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픈 메인넷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을 냈는데, 첫 번째 조건은 파이 네트워크의 현재 기술, 제품,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하는데, 파이 네트워크가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전략에 맞는 그런 준비를 다 하겠다. 우리들 자신을 좀 더 잘 하겠다. 그리고 우리 생태계의 이제 주요 구성원인 이 정말 KYC, 그 다음에 지갑,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 이게 지금 아무튼 늦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하겠다. 이거를 이제
내 몸의 감각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물리적 환경과의 접촉을 늘리겠다. 정말로 KYC라는 것은 모든 암호화폐가 가상세계에서 가상적으로 잘 하는데 지금 물리적인 환경과의 접촉을 여기 아주 설명을 드릴게요. 요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유발 하라리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 막 가상세계, 뭐 인공지능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물질의 몸을 갖고 있는 사회와 물질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접촉, 이렇게 제가 유발 하라리의 그 초예측이 먼저 나오고 파이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류학을 한 사람으로 유발 하라리와 청대어 팡, 그리고 한국의 최재천 교수님 같으신 분도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요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나 법이라든지, 이게 이제 오픈 메인넷 시작하는 조건의 세 번째잖아요. 요거는 이제 니콜라스 말로는 유발 하라리 말로는 내가 세상을 바꿀 생각은 없고요, 우리가 세상에 적응하겠어요. 요거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한 겁니다. 왜 그러냐, 유발 하라리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요, 21세기 성공 전략은 수렵 채집 사회에서 배워야 된다. 수렵 채집 사회, 유목민들 사회에서 배워야 된다. 옛날에 노마드라고 2000년대 초반에 뭐 한국 사람이 쓴 그런 것도 있었는데 무게가 다르죠. 유발 하라리가 21세기에 뭐 경제적으로 성공하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로봇이 나오고 AI가 나오고 하지만, 컴퓨터가 이렇게 나오거나 하지만 수렵 채집 사회에서 배우라 그러면 얼핏 보면 그게 무슨 소린가 싶잖아요. 이게 당장 이렇게, 이게 이제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수렵 채집 사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정말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많이 하죠. 이거를 그냥 저는 노변 담화 정도로 봤는데, 그래서 제가 유발 하라리하고 청대어 팡의 그 학문적인 공통점도 있지만 미래 사회를 보는 앵글에 대한 공통점도 봤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렵 채집 사회? 그래서 제가 보니까 헌터 앤 게더러, 그러니까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고, 보통 수렵 채집인 그러면은 옛날에 뭐 선사 시대나 안 그러면 유목민들 이 정도로밖에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생각의 깊이가 다른 유발 하라리나 청대어 팡 같은 경우에는 달랐다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 최재천 교수님, 뭐 이분도 이제 자연하고 인간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 거도 제가 뭐 잘 봐요. 그런데 최재천 교수를 보게 되면 이제 동양의 산수화와 서양의 산수화, 왜 동양은 산수화라고 그러고 동양화는 산수화라고 그러고 서양화는 풍경화라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동양의 산수화는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무지막지한 산이 있어도 이렇게 집이 있다. 즉 자연과 사람이 같이 어우러져 사는 것이 동양의 이런 자연에 대한 개념이라면, 서양의 풍경화는 뭐 사람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없고 자연 그 자체를 했다.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 저 자연의 정복. 그러니까 자연을 서양 사람들은 정복의 대상, 이용의 대상, 어떤 경제의 대상으로 봤는데, 동양은 그냥 있는 그대로 봤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 유발 하라리 말씀을 드린 게 이건데,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거를 제가 먼저 요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세 번째, 이거를 이제 유발 하라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21세기 살아가는 현대인은 수렵 채집인에게 배울 점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유발 하라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물론 수렵 채집인이 그 예전에 사용하던 기술, 뭐 이런 사냥이라든지 뭐 이런 게 뭐 약초 뭐 이런 걸 아는 게 21세기에 도움된다는 그런 소리는 아니다. 그렇지만 수렵 채집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첫째,
이 유목민들, 수렵채집인들은 자신의 희망과 자신의 원하는 것에 부합하게 하려고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켰다. 그러니까 이 최재천 교수의 이런 서양화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서양처럼 막 자연을 정복하고 개척하고 자연을 바꾸고 막 다리를 놓고 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징검다리 놓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렵채집인들은 계속 자기네 힘으로는 환경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수렵채집인들은 자기네 힘으로 환경을 바꿀 수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죠. 그래서 현대인들보다 훨씬 새로운 환경의 어떤 적응력, 유연성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막 지금 듣도 보도 못하는 인터넷이 나오고 듣도 보도 못하는 인공지능이 나오고 막 사람은 없어지고 지금 뭐 은행에 송금하는 거, 코인 하는 거, 채굴하는 거, 뭐 모더레이터, KYC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이게 농경민족 사회는 새로운 것을 굉장히 낯설어 했지만 유목민들은 항상 이동을 하면서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됐다. 징기스칸이 그렇게 세계를 정복한 게 한 가지 민족,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한 게 아니다. 거기에 맞는 거를 계속 유목민들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사회 우리도 지금 막 새로운 환경이 생기는데 이 새로운 환경에 유목민들처럼 수렵채집인들처럼 그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운 기술, 예전에는 편했다. 배우는 기간이 있었고 배우는 것을 써먹는 기간이 있었다. 인생은 그렇게 두 가지 챕터로 있었었는데 지금 나이 드는 사람이 뭘 배운다든가 어쩐다든가 이럴 생각이 아니라 그건 농경민족이들나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환경에 적응을 하면 된다. 그래 암호화폐가 생겼고 뭐 KYC 해야 되고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고 파이 결제 매장 가서 결제를 해주고 뭐 사람들 뭐 몇 명 모아야 되고 뭐 노드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굉장히 많은 파이오니어님 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핸드폰을 예전에 소비재로 쓰다가 지금 자본재로 쓰고 컴퓨터도 옛날에 소비재로 쓰다가 자본재로 쓰고 하면서 이렇게 평생 변화해야 될 기술을 우리가 배운다라는 거죠. 이거를 생각해 보면 파이코인의 목표 세 번째 지금 나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외부 환경 이런 거 내가 바꿀 생각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적응하겠다. 그래서 KYC 하고 그래서 투명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거를 밝히고 이게 완전히 수렵사회식이잖아요. 세 번째 항목이.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첫 번째 이제 자기네들이 파이코어 팀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파이오니어들이 KYC가 되면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수렵채집인들은 자기 몸하고 자기의 감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 굉장히 민감하다. 왜 그러냐면 환경을 바꿀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자기 몸과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렵채집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이 감각, 어떤 거는 독버섯이고 어떤 것은 독사고 그러니까 다 그런 게 다르니까 자기 자신의 감각을 갈고 닦아야 했다. 그러니까 눈으로 항상 주변을 살펴야 되고 조그만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워가면서 어떤 외부 환경이 되는지 알아야 되고 또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됐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과 현대인들이 가상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가상공간에 대해서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자기 몸과 감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자기가 보기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문제다. 그러다가 보니까 현대인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소외감은 물리적인 세계와 단절이 된 거다.
가상 공간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물리적인 세계와 단절이 됐다. 그 해결책은 딱 하나다. 수렵 채집하는 사람처럼 자기 몸과 감각에 주의를 더 기울이고 물리적 환경,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요. 물리적 환경과의 접촉을 늘려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네들이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제품이라든가 이 파이코 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거 이 생태계를 만들고 해커톤 대회하고 이런 게 지금 자기 몸과 감각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KYC 이렇게 해서 검증하고 발런티어하고 옮기고 어쩌고 저쩌고 바코드로 만들고 하는 게 물리적 환경과의 접촉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최재천 교수가 이제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 풍경화와 산수화의 차이, 그 다음에 같은 공부를 한 유발 하라리도 이런 얘기, 수렵체질인 거기다가 청태어팡도 같은 공부를 하고 얘네들이 2024년도에 뭐 중요한 발표한다고 그래갖고 무슨 상장이나 무슨 오픈 메인넷 하는 줄 알았더니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김새는 소리를 했다고 저는 사실 생각했거든요. 작년 연말에 무슨 저 오픈 메인넷이나 이제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우리요 2024년에 목표가 이거예요. 그럴 때 장난하나 얘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공교롭게 유발 하라리가 앞으로 수렵 채취인 사회 거기서 배워야 되는 수렵 채취인들이 항상 환경에 민감하고 환경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내재적인 감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물리적인 접촉을 가상 공간에서만 지금 전부 KYC 만들고 KYC 하루 만에 되고 이틀 만에 되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다른 정말 물리적 환경에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코인처럼 금융이라는 인터넷 사회, 인터넷 뱅킹 사회에서 IT 사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실물 경제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실제의 지불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거. 묘하네. 한국의 최재천 교수의 말이나 그 다음에 같은 동양인인 우리 청태어팡이나 그리고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나 수렵 채취인이나 유발 하라리나 이건 미래 사회를 잃는 방법으로서 갔구나. 그래서 그냥 대충 뭔지 잘 모르고 했던 파이어사이드 포럼이 나름대로 방향성을 갖고 있었구나. 얘네들이 KYC 하는 것도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는 줄 알았지만 방향성이 있었구나. 옛날에 그리고 얘네들 2024년 목표 어쩌고 저쩌고 할 때도 이게 확실한 방향성이 있었구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보면 어느 정도 돼서 자기네들이 경영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회사가 커지거나 그런 것을 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보면서 유발 하라리의 수렵 채취인 사회를 본 거예요. 만들어가는 생태계. 수렵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먹고 또 가고 아니라 한철은 거기서 지내잖아요. 풀이 계속 있는 한 거기서 지내잖아요. 그래서 풀이 떨어지면 이동하고 그러니까 수렵해서 채취해서 거기서 사는 거죠. 근데 농경사회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자기나 그냥 대대로 그 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집착이 없는 거죠. 그냥 존재 모드로 사는 거죠. 소유 모드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이 파이코인의 경영자들의 경영 철학에도 나오고 경영 방침에도 나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